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자, 1월 3일에 코오롱 티슈진이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어디냐? 이번에도 대주주예요. 네, 코오롱에 참여하면서 사실 코오롱 측이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TGC 골관절염 치료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코오롱 티슈진은 이번 유상증을 통해서 운영자금이라던가 혹은 임상자금을 전부 다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저는 3자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고요. 그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코오롱 측이 그 임상 3상에 대한 지분을 가져오면서 대주주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하는 건데, 약 441억 정도, 정확히는 440억 9,900만 원 정도가 유상증자 진행하는 것이고, 전부 다 코오롱 쪽이 받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사에서 혹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에서도 꽤나 이례적인 일이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이 무려 67%예요. 자, 그러니까 매출도 아무것도 못 내고 그냥 돈 먹는 하마입니다. 임상에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에요. 아무것도 건져갈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대주주 지분율이 무려 67%라는 것은 그만큼 이 코오롱 쪽에서 코오롱 티슈진의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코오롱 티슈진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대주주 입장에서 단 한 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주주 지분이 75%를 넘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제재라던가 혹은 뭐 통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바운더리까지 온 겁니다. 거의 그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이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좀 보여지고 있다,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2022년도 즈음부터 코오롱 티슈진 임상 3상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투약 기간이 2년이죠. 이제 2년 동안 투약을 하고 2년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과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럼 2022년도쯤부터 투약을 받은 환자들은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런 효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맹광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약을 맞고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효과가 고스란히 보여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확신이 아마 코오롱 측에서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슈가 꽤나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다. 여전히 코오롱 쪽이 코오롱 티슈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코오롱 티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코오롱 티슈에 추가 매수했죠. 현재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수익도 괜찮게 내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수익 실현했다가도 최근에 다시금 매수했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도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물론 제 모든 멤버분들께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되게 좋은 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던가 혹은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라던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롱 티슈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임상이 통과된다면 세계에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치료제라고 할 거는 없어요. 현재는 뭐 진통제라고 하기에도 모한 수준의 그런 진통제들만 약간씩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이 골관절염,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공 치환술 혹은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다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은 80세 이상까지 살 경우에는 약 85% 이상의 확률로 무릎에 골관절염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려 85%의 가능성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나이가 좀 많이 잡수신 그런 노인분들을 볼 때도 무릎이 편안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질병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자체가 이 국가로서도 굉장히 손해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에 빠지다 보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경사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진통 효과만 조금은 있는데 뭐 스테로이드라던가 히알루론산, 뭐 소염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표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진통제 혹은 진통제 전부가 부작용이 심하거나 이게 스테로이드죠. 혹은 치료 효과가 없거나 이게 소염제,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쪽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장기적으로 맞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맞으면 맞을수록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더 앞당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염제든가 히알루론산은 효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뭐 소염제는 뭐 하루 먹고 진통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없어지죠. 히알루론산은 그 전까지 마케팅을 통해서 진통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 식약처 같은 경우도 히알루론산에 대한 보험 적용을 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여기서 만약에 코오롱 티슈진이 진통 효과만 되는 그런 치료제를 임상이 통과가 되고 상용화만 되더라도 그 수요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노바티스라던가 혹은 바이오스플라이스 이런 기업들도 이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꿈을 꿔왔었지만 전부 다 실패했어요. 러시민트 같은 경우도 뭐 단회 투약에 실패를 함으로써 뭐 다액 투약도 해보겠다, 뭐 이런저런 요구도 해보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FDA에 대한 그런 임상에 대한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든 그런 마케팅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상에 대한 그런 결과를 혹은 과정을 바꾸면서까지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 임상에 대한 임상 3상을 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현재로서는 코오롱 티슈진이 글로벌에 유일하다. 물론 바이오스플라스도 뭐 임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실패 약품이고, 뭐 다회 투약을 통해서 해보겠다, 뭐 이런저런 임상에 대한 과정을 바꿔서 해보겠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거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미국에서만 4조 원 이상의 그런 진통 효과만 발휘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2조가 안 돼요. 2조 정도 되는데 1.9조 800억 정도 되는데 1조 9,800억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만 4조 정도의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만약 임상이 통과가 되고 상용화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최소한해서 50%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업사이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뭐 판단해볼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공 가능성과 성공했을 때 그런 업사이드를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꽤나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 저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도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을 다시금 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에는 임상 3상에 대한 완료는 이제 작년에 끝났죠. 데이터 분석 2년 동안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1년 동안 했던 데이터 분석을 2년까지 늘린 거예요. 왜 그럼 2년까지 늘렸느냐? 진통 효과를 1년만 했을 때도 충분히 발휘가 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임상 2상과 한국에는 임상 3상에 통과가 됐었죠. 통과되고 상용화까지 이뤘던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포 유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판매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사를 2년 동안 해본 결과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상 3상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제 2026년 임상 종료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 데이터가 발표될 것이고, 그로부터 1년 뒤에 2017년에는 이쪽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TGC에 대한 타겟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 무릎의 골관절염이 2단계, 3단계 환자들이고 4단계까지 가면 보통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거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2단계, 3단계의 TGC를 투약을 함으로써 통증 완화만 되더라도 그들의 삶에는 훨씬 더 큰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서도 꽤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80세 이상의 인구에서 85% 정도의 확률로 골관절염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봤을 때 수요가 어마무시하다는 것, 이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앞으로 2년
2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임상 2상에서 통계적인 유효성이 발표가 됐고요. 한국에서 임상 3상에서도 통과가 됐을 정도로 통계적인 유효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 디모드 효과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통 효과만 이상처럼만 보이더라도 약은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높은 확률로서 통과가 될 것이고 통과가 됐을 때에는 미국에서만 4조 원,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런 시장을 독보적으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에 대한 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혹은 임상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고관절이라던가 허리라던가 어깨, 손목 이런 쪽에도 진출하겠다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다른 관절염에도 이제 적응증을 확대시켜서 임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때에는 지금처럼 코오롱이 전부 다 지분을 태워가면서 무리하면서까지 그렇게 유성진제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돈을 막대하게 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추가 적응증의 임상만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라는 것이고 수술 전에 진통 효과만 낼 수 있는 혹은 디모드 효과,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 약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환자들에게는 거의 희망 같은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투자자로서도 이 코롱 치료를 응원하고 있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도 혹은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 TGC가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부디 진통 효과만이라도 내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한국에서는 거의 3,000명 정도가 투약을 완료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저는 후기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바이오제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후기를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후기가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무려 4년 전에 판매 중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통 효과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진통 효과는 아무리 길게 이어져봤자 2년 3년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4년 5년 차 6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통 효과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혹은 관절에 대한 퇴화에 대한 그런 중지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퇴화에 대한 중지 효과만 발생하더라도 디모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쪽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있다. 물론 진통 효과에 대해서는 꽤나 높게 보고 있지만 그 외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다. 만약 치료 효과가 됐을 경우 이쪽에 대한 임상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만 7, 8조가 예상되고 있어요. 진통 효과만 그러니까 디모드가 없어도 임상에 통과가 됩니다. 이상에서부터도 통과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타겟이 애초에 진통제였어요. 타겟이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였습니다. 진통제로 한국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디모드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라는 것인데 디모드 없이 4, 5조 정도 미국에서만 말이죠. 그리고 디모드 이씨는 7, 8조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50% 정도만 가져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 기업의 업사이드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해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추가 유성증자를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번 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상 기간 동안 이제 유성증자를 필요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유성증자가 필요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지금까지 보여왔듯이 거의 없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추가 유성증자가 여전히 대주주가 그 지분을 떠간 것이고 그만큼 대주주가 코오롱 치준에 걸고 있는 기대가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에 대한 FDA 임상 통과가 될 경우에는 글로벌 라이센스를 통해서 북미라던가 유럽 혹은 아시아 시장까지 이제 시장을 빠르게 넓혀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보적인 약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크고 시장 규모가 그만큼 크고 환자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국가로서도 꽤나 유의미한 약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에 대한 글로벌 유통이 꽤나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진통제조차 별로 없었던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장이 TGC를 통해서 코오롱 티슈준의 인보사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시장이 지금까지도 보면 4조 5조 정도 그리고 미국은 7, 8조 정도 디모드까지 하면 7, 8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관절염에 걸렸지만 병원에 안 가는 환자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진통 효과만 되는 그런 뭐 소염제를 처방받는다거나 혹은 부작용이 굉장히 센 스테로이드라든가 혹은 히알루론산을 처방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딱히 병원에 안 가는 환자들도 꽤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명히 무릎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 혹은 처방을 받지 않는 분들도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숨겨진 수요까지 합치면은 사실 시장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이런 식의 의구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런데 보통 판매 같은 경우는
유통사를 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로열티를 이제 수취해서 결국 영업이익이 시장 규모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런 식으로 임상을 진행했었고 판매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임상부터 기술 수출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임상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금을 대준다거나 리스크를 같이 지는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열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3상 투약 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 정도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맡아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영업이익률이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애초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리스크를 코오롱 티슈진 측에서 고스란히 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조에서 5조 정도만 시장 규모가 발생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5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약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계약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생산 같은 경우도 론자가 담당합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론자가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CGMP에 대한,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론자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임상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그런 생산과 그리고 유통, 판매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스 유통도 꽤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환자 수 등록 같은 경우도 1,000명 이상이 완전히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임상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준 편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피밸류 역시나 0.05 이하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봤을 때 결국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을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임상 환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표준 편차가 줄어들에 따라서 피밸류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론자와에 대한 상업화 파트너로서만 봐더라도 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주목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유탁 생산을 론자와 이제 계약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르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뭐 항서제약처럼 혹은 HLB처럼 유탁 생산에서 좀 고꾸라지면서 임상에 반려가 돼버리는 그런 일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임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과 임상 성공했을 때 그런 업사이드를 봤을 때 저는 코오롱 티슈진에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성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